예, 수열의 첫 번째 중단원 학습점검입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게요.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자, 일반항 구하는 문제고요. 이제 일반항은 규칙성을 찾아서 구하시면 되는데, 먼저 이 AN은 n번째 항을 뜻하죠. n번째 항.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항이 4분의 1, 두 번째 항이 9분의 1, 세 번째 항이 16분의 1. 보시면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 5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의 규칙을 가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AN은 n 제곱분의 1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항이 2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을 넣었을 때 분모가 2가 나오려면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일반항을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반항 AN은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첫째 항이 2의 제곱분의 1로 시작하기 때문에 n의 제곱분의 1이 아니죠. 그 부분 체크하시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 2,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4, 세 번째 항은 5 곱하기 6, 네 번째 항은 7 곱하기 8. 지금 차이가 1씩 나고 있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앞에 거 따로 보시면 앞에가 1, 3, 5, 7이기 때문에 앞에 식을 우리가 2n-1로 홀수니까 1, 3, 5, 7, 9, 11 이렇게 가니까 2n-1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것만 보면 빨간색 부분은 2n-1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고, 뒤에 이제 2, 4, 6, 8을 보면 이거는 짝수니까 여기에 곱하기 짝수는 2n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앞에 거 다시 한번, 앞에만 보면 1, 3, 5, 7, 9이기 때문에 2n-1, 뒤에만 보면 2, 4, 6, 8이기 때문에 2n,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AN은 2n-1 곱하기 2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얘를 이제 전개해서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모양 그대로 일반항을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도 아니고 그냥 수열의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을 구하는 일반적인 기본 수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1번에 2번의 일반항은 2n-1 곱하기 2n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가서, 이번에도 일반항 구하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등차 수열 일반항은 A는 A 더하기 n-1D고요. 간단하게 그냥 공식만 쓸게요. A는 첫째 항, D는 공차. 등비 수열 일반항은 A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마찬가지로 A는 첫째 항, R은 공비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5니까요. 2번에 1번이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n-1 D 3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3n-8이 나오네요. 그래서 첫 번째 3n-8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첫째 항이 3,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얘는 3 더하기 n-1 D 계산하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5, 마이너스 2n 더하기 5가 됩니다.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일반항은 그냥 공식에다 대입하면 편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문제 등비 수열이고요. 첫째 항이 3,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n-1제곱. 얘는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정리할 게 없겠네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은 첫째 항이 9분의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A에는 9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쵸? 미안해요. R이 3분의 1이 아니고 R이 3이죠. R이 3입니다. 첫째 항이 9분의 1이고 R은 1로 넘어갈 때마다 곱해지는 수기 때문에
지금 30 곱해지고 있어요. 내가 3분의 1로 잘못 얘기를 했는데 3입니다. 그래서 9분의 1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답이 나오고, 얘는 이대로 끝내도 되는데 정리를 내가 좀 더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3의 n-3제곱. 정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 상태로 맞춰도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9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에서 정리하면 3의 n-3제곱 나오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9분의 1, 2 대입하면 3분의 1, 3 대입하면 1, 4 대입하면 3 제대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항은 각각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등차수열, 등비수열, 일반항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이번에 나오는 공식은 등차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나옵니다. 그럼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뭐냐? SN이라고 쓸게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 혹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t다. 지금 내가 간단하게 쓰느라 a, d, l이 뭔지 안 썼는데, a는 첫째 항, l은 n번째 항, d는 공차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n제곱 혹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a는 첫째 항, r은 공비고요. r이 1이 아닐 때인데, r이 1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1이 아닐 때만 일단 쓸게요. r이 1인 경우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공식이 있고, 이제 1번 문제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여기 참고하세요. 자, 1번 문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6인 등비수열에서 S10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항 1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S10은 어떻게 구하냐? 2분의 n이 10이죠. 10 곱하기 2a 더하기 n-1 d. n-1이 9입니다. d는 6이고요. 그래서 2분의 10 곱하기 54 빼기 2니까 52. 그쵸? 그래서 얘는 520을 2로 나눈 거니까 260이 나옵니다. 그냥 대입만 했어요. 물론 저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것도 알고 공식을 외우면 좋겠지만, 일단 문제 풀 때는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푸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a가 8이고 d가 마이너스 4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 쓸까요? a는 8, d는 마이너스 4. a와 d는 내가 지금 수열을 보고 구한 거예요.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S10은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 8이죠. 2a 더하기 n-1d 이렇게 되죠. 얘는 2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36 더하기 10이니까 20이 되고요. 얘는 100이 나오네요. 잠깐만요. 여기가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6 더하기 16이니까 마이너스 20.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계산 잘 해주시고, 3번은 이제 등비수열로 넘어가는데 첫째 항이 7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S10은 자, 바로 대입할게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10제곱입니다. 이상 없죠? 그래서 2분의 3분의 7 곱하기 1 빼기 2의 10제곱분의 1이 나오고요. 얘는 3분의 2를 부모분자에 곱해주면 얘가 없어지고 3분의 14 곱하기 1 빼기 2의 10제곱분의 1이다. 2의 10제곱 정도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못하는 정도, 3의 10제곱이나 2의 20제곱 이런 것들은 계산 따로 안 하셔도 되긴 해요.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정도면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 계산은 해보시려면 해보셔도 됩니다. 책에 아마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을 거예요. 답에는. 마지막 4번. 자, 이번에도 등비수열이고요. 얘입니다, 얘. A가 6이고요. 공비가 2입니다. 이걸 보고 체크를 내가 했어요.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자, 이번에는 S10을 구할 건데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2-1분의 6 곱하기 2의 10제곱 빼기 1. 바로 얘를 쓸 거예요. 지금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얘와 얘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R이 1보다 크냐, R이 1보다 작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면 돼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하나로 통일시켜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분모가 1이 되니까 편하고요. 6 곱하기 1023이 돼요. 이 정도는 계산을 할 수 있겠죠. 1024 빼기 1이니까 1023이 되고 얘는 6138이 됩니다. 6138. 그럼 2의 10제곱이 1023거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수열에 잠깐만요. 예, 답 틀린 거 없죠, 계산? 예. 4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알려줬어요. 자, 이거는 이제 SN과 AN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용하는 건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A1은 S1이고요. AN은 SN 빼기 SN-1.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바로, 이게 SN과 AN 사이의 관계. 이거는 AN이 등차든 등비수열이든 어떤 수열이든 다 상관없이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용을 할게요. 자, 첫째 항을 항상 따로 구해주셔야 돼요. S1은 2 빼기 1이니까 A1 1 나오고요. 자, 두 번째 항부터는 이제 AN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SN 빼기 SN-1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계산을 하면 SN이 얘잖아요. SN-1은 거기서 n자리에 그대로 n-1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n자리에 n-1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전개를 좀 해보면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빼기 n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가로를 풀어주면 이렇게 지워지고 4n-3이 나옵니다. 즉 답을 쓸 때는 A1은 1이고 AN은 4n-3이다.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AN에다가 1을 대입한 게 A1과 똑같아요. 이게 다르면 이렇게 따로 써줘야 되는데 무조건 똑같을 때는 합쳐서 한 번에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바로 얘만 구한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꼭 A1을 따로 구한 다음에 여기를 거쳐서 똑같네? 1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A1과 여기서 AN에 1 대입한 것과 두 개의 값이 다를 때도 많아요. 여기선 같게 나온 건데 다를 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1일 때는 항상 따로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기본 문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시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요.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줬는데 먼저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첫째 항하고 공차가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하면 우리가 A7은 A 플러스 6D, A5는 A 플러스 4D, A6은 A 플러스 5D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등차 수열은 첫째 항에 차례로 공차를 더해가면서 얻어지는 수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다섯 번째 항 A 플러스 4D, 여섯 번째 항 A 플러스 5D, 일곱 번째 항 A 플러스 6D 이렇게 다 AD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A7 빼기 A5는 2D예요. 2D.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2D가 나옵니다. 2D가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D가 마이너스 2인 거를 이 식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A6은 A 플러스 5D니까 얘는 A 빼기 10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5라 그랬으니까 A는 5라는 것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알면 사실 등차 수열 전부 다 파악을 한 거고요. A8은 A 더하기 7D니까 5 빼기 14에서 마이너스 9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기본 문제 중에 맨 앞에 있는 좀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6번 문제 넘어갈게요. 6번 문제 마이너스 7과 11 사이에 8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이 있대요. 이게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이면 하나씩 갈 때마다 D를 계속 더해주는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이웃하나의 차이가 항상 이 D로 일정한 겁니다. D씩 계속 더해줘서 수열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7과 11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D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제가 X4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D를 구할 수가 있어. 마이너스 7에서 D를 몇 번 더하면 11이 돼? 중간에 8개가 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을 더하면 11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다 하나하나씩 다 썼죠? 그래서 9D는 18이 나오고 D가 2가 된다. 즉, 이 두 개 항만 알므로써 우리가 D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사실 항 두 개만 알려주면 몇 번째 항인지만 제대로 알려주면 첫째 항과 공차까지 전부 다 구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는 마이너스 2가 됐고 첫째 항은 뭐 마이너스 7인데 중요한 거는 X4를 구하는 거니까 X4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이너스 7에서 4D를 더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7 더하기 8이고요.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답은 1. 등차 수열인 거 알려줬고 항 두 개를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를 구하고 네 번째 항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9일 때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고요. 얘도 지금 등차 수열 문제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중요한 거는 빗변이 제일 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제일 짧은 변의 길이가 9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이 9 플러스 t 그리고 가장 긴 게 빗변이 9 플러스 2d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용시키면 9 플러스 2d의 제곱은 9 플러스 d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즉 81 더하기 36d 더하기 4d 제곱은 전개한 거죠. 81 더하기 18d 더하기 d제곱 더하기 81 하나 지워지고요. 왼쪽으로 다 넘기면 3d제곱 플러스 18d 마이너스 8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할까요? 예. 그쵸? 인수분해를 하면 1, 3 계산 잘못된 거 없죠? 3, 27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하면 27d 마이너스 9d니까 18d 나와서 d 마이너스 3d 플러스 27은 0이 나옵니다. 그럼 d는 3이거나 또는 d는 마이너스 9가 나오는데요. d가 마이너스 9라 그러면 이 길이는 0이 되고 이 길이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세 변의 길이는 다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탈락입니다. 왜냐면 변의 길이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d가 3이 나오고요. 그럼 빗변의 길이는 9 플러스 2d니까 15가 나오겠네요. 세 변의 길이가 9, 12, 15 이렇게 나오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빗변의 길이는 15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인 거 이용해서 9 플러스 d, 9 플러스 2d로 표현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갈게요. 자, 첫째 항부터 제3항까지의 합이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과 같은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3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S3랑 S10이 같은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서 2분의 n 곱하기 3 곱하기 2a 더하기 2d는 2분의
10 곱하기 2a 더하기 9d랑 같다. 얘를 알려준 거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없애주고 6a 더하기 6d는 20a 더하기 90d가 나와서, 맞나요? 넘겨주면 14a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84d, 즉 a는 마이너스 6d랑 같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S3과 S10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A와 D를 구하진 못하지만 A와 D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13, 13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13 곱하기 2A 플러스 12D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A의 마이너스 6D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2D 더하기 12D가 됩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3 곱하기 0이 돼서 그냥 0이 나옵니다. 그래서 S13은 답은 0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A랑 D를 각각 구하지는 못하고요. A와 D의 관계식을 구해서 대입해주면 그게 없어지면서 0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 등차수열, 마찬가지로 등차수열 문제고요. 합을 알려줬어요. 등차수열의 합을 알려주고 합을 제대로 알려준 건 아니네요. S2n 빼기 SN을 알려줬네요. A7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알려준 정보로 AN을 구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SN을 알려줬으면 깔끔하게 AN을 구해서 거기다 7 대입하면 A7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려진 정보가 조금 복잡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n에 1 대입합니다. 자, n에 1 대입하면 S2 빼기 S1은 9 더하기 1, 10이 나오는데 S2 빼기 S1이 뭐냐? 바로 A2입니다. A2는 10이 나옵니다. 여러분 S2는 두 번째 항까지의 합, 즉 A1 더하기 A2고 S1은 A1이기 때문에 빼면 A2만 남겠죠. 자, n에 2 대입해 볼게요. n에 2 대입해 보면 S4 빼기 S2가 나오는데요. 얘는 뭐냐면 A3 더하기 A4예요. 왜냐면은 S4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고 S2가 A1 더하기 A2니까 빼버리면 얘랑 얘 지워지고 A3 더하기 A4가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인데 얘가 여기다 2 대입한 거니까 36 더하기 2해서 38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AN은 등차수열이란 걸 알려줬어요. 등차수열이란 걸 알려줬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D는 10이고 A 더하기 2D 더하기 A 더하기 3D는 38, 즉 2A 더하기 5D가 38이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지수 두 개에 식 두 개면 우리가 연립해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 식에다가 2를 곱해주면 2A 더하기 2D는 20이 나와서 빼주면 3D는 18, D가 6이 나오고요. 대입해주면 A는 4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A와 4를 정확하게 구해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A7은 A 더하기 6D이기 때문에 4 더하기 36, 즉 4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답은 40이었고요. 우리가 A와 D를 구한 후에 A 더하기 6D로 7번째 항을 구했는데 A와 D를 구하는 방법은 식을 연립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등비수열 문제로 넘어왔는데요.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서 A1 대 A3가 1대 4래요. A2는 마이너스 6일 때 A6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기 때문에 A1 대 A3는 A 대 AR 제곱이 되겠죠. 첫째 항 A,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니까 이게 1대 4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R을 구할 수가 있네요. A를 A로 약분을 해주면 지금
a 대 a r제곱이 1대 r제곱이랑 똑같은 거 알죠? a 약분해주면 이게 1대 4니까 r제곱은 4가 바로 나오고요. 그럼 r은 뿔마 2가 나와요. r은 뿔마 2가 나오는데 a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r제곱까지만 구해볼게요. 자, 그리고 a2가 마이너스 6인 걸 알려줬어요. a2는 ar이죠. ar은 마이너스 6. 그럼 우리가 a 6제곱이 아니고 a6 여섯 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ar의 5제곱이란 말이죠. 그럼 ar 곱하기 r의 4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내가 r을 구할 때 r이 뿔마 2가 나오거든요. 근데 뿔마 2가 둘 다 돼요. 지금 문제에서 따로 조건이 없으니까 r이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2일 때나 2일 때나 a6은 여섯 번째 항은 똑같이 값이 나와요. 왜 그런지는 풀어보면 아는데 그럼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서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 상태로 냅두고 그대로 대입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16이죠. 아래 4제곱은 아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96이 나옵니다. 즉 여섯 번째 항은 답이 마이너스 96이다. 근데 r을 안 구하고 그냥 r제곱인 상태에서 대입을 해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r이 뿔마 2인 거 두 개로 나눠서 풀지 않고 그냥 r제곱은 4인 상태에서 대입을 했습니다. 예. 다음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비례식이 나왔는데 전혀 어렵진 않았어요. 비례식이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였고, 다음은 11번. 자, 11번. 등비 수열이 공차가 0이 아니고, 등차 수열이 세항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짬뽕된 문제네요. 그랬을 때 A2분의 A4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등차 수열이라고 먼저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첫째 항을 AN의 첫째 항, 첫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하면 A3는 A 플러스 2D가 되고, A6는 A 플러스 5D가 되고, A10, 10번째 항은 A 플러스 9D가 됩니다. 근데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여기서 등비중항을 이용해주면 등비중항식에 의해서 A 더하기 5D의 제곱은 A 더하기 2D 곱하기 A 더하기 9D가 됩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또 A가 D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하긴 힘들지만, 값을 완전히 구하긴 힘들지만 정리가 좀 될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가 10AD죠. 10AD고 얘가 지금 2AD, 9AD 더하면 11AD가 나오나요? 그리고 18D제곱 이게 없어지고요. 자, 넘겨주면 AD 빼기 7D제곱은 0. 그래서 D로 묶어주면 A 빼기 7D는 0이 나오네요. 여기서 D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D는 0이 아니고요. 그럼 얘가 0이 아니니까 A가 7D가 나오네요. 자, 2차식이라서 조금 어렵게 나올까 했는데 인수분해를 하고 나니까 A는 7D라고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쵸? A는 7D가 나왔고, 우리 마지막으로 A2 대 A4를 구하려면 A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3D를 구하시면 돼요. A는 지금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A가 7D니까 7D 대입하면 7D 더하기 D분의 7D 더하기 3D, 즉 8D분의 10D, D가 약분이 돼서 8분의 10, 4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와 D를 각각 구할 수는 없지만 A와 D의 관계식을 구해서 대입하면 약분이 돼서 답이 4분의 5로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등비중항 이용해서 2차식 풀어주시면 됐어요.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등비수열 AN에서 두 가지를 만족을 한대요. 그랬을 때 15번째 항까지 다 더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R 더하기 AR의 제곱 미안해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4제곱이 4라는 얘기고, 그 밑에 건 AR의 5제곱 더하기 AR의 6제곱 더하기 AR의 7제곱 더하기 AR의 9제곱 8제곱 더하기 AR의 9제곱 이렇게 더하면 12라는 소리인데, 여기서 이제 비슷한 거를 찾아내면 바로 이렇게 합시다. 위에 거를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R의 4제곱은 4가 나오고요. 밑에 거를 AR의 5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R의 4제곱은 12가 나와요. 자, 1번식,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 분의 2번식, 즉 2번식에서 1번식을 나눠주면 분수죠. 나눠주면 약분이 되면서 이게 가운데 게 얘네가 다 사라지겠죠. 이렇게 약분되면서 사라지는데 쓰진 않을게요. 사라지면서 A분의 AR의 5제곱만 나와서 R의 5제곱이 되는데 얘가 4분의 12, 즉 3이 되겠죠. 이거 좀 쓸까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1분의 20 하면은 A 더하기 A 곱하기 얘가 쭈루룩 되고요. 얘 분의 AR의 5제곱 또 쭈루룩 나와요. 근데 이 뒤에 쭈루룩 나온 것들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 앞에 A도 약분이 되고 R 5제곱이 나오는데 얘가 4분의 12라 그랬으니까 R 5제곱은 3이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R 5제곱은 몇이다? R 5제곱은 3이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연립하는 거 등비 수열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연립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공통 모양을 맞추고 나누기 해서 약분을 하고 아니면 뭐 필요한 부분 대입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15를 이제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이게 S15입니다, 여러분. 첫째 항부터 15번째까지의 항 합이 S15고, 얘는 이제 공식을 쓰면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15제곱인데 우리가 지금 뭐 1-R의 15제곱은 잘 모르는데요. R의 세제곱을 알아요. 잠깐만요. R의 세제곱을 알죠. R의 세제곱이 5예요. 근데 지금 A를 모르네요. A를 모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지금 대입을 하면 얘는 구할 수 있는데 그냥 R이 이제 5루트 3이 나오고 A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R분의 세제곱 인수분해예요. 1-R의 5제곱 그리고 1 플러스 R의 5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이게 바로 세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얘를 인수분해 한 거죠. x 마이너스 y분의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 거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럼 이건 지우고,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 이런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A랑 R을 둘 다 지금 못 구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S5가 돼요. S5. 미안해요. 얘가 S5가 되는 게 아니고 얘가 S5가 됩니다. 얘가 S5. S5는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에서 뭔지를 알려줬어요. 이가 풀었으면 얘인데 문제에서 얘가 4라는 걸 알려줬죠. 그래서 여기다 4를 대입해서 풀어야 됩니다. 4 곱하기 1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나오고, 우리 R의 5제곱이 3인 걸 구했기 때문에 4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9, R의 10제곱은 R의 5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 돼서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13이 되고 답은 52가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조작을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해서 세제곱 인수분해 해서 이 형태를 밖으로 빼내서 얘는 4라는 걸 알아내고, 그리고 나머지 식은 위에서 구한 R의 5제곱이 3인 걸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된다. A랑 R을 다 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연립을 할 때 R의 차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하기보다는 식을 조작해서 이렇게 풀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12번 답은 50이고요. 다음 문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풀겠습니다.